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필리핀의 사업, 사기, 그리고 생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했습니까? 재밌는 주제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했습니까? 자, 필리핀에서 하는 사업과, 맞습니까? 사업, 두 비즈니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기, 맞습니까? 사기. 사기는 뭐, 플로우드, 그지? 플로우드인데, 사기. 그리고 생존, survival, 아십니까? 생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아십니까? 자,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종류죠, 맞습니까? 사업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사기,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를 35년 정도 강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과는, 필리핀 영어는 굉장히 만만하죠, 그죠? 굉장히 만만한 영어입니다. 웬만한 초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필리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언어도 아주 능숙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나 딱 결여된 게 비즈니스 마인드죠, 맞습니까? 사업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인드가 좀 결여돼가지고, 필리핀에서 했던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아주 또 필리핀에서 사업에 성공했던 많은 분들이 많지만은, 그분들은 영상을 안 찍어 올리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하게 제가 사기 당했던 것 차분차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낱낱이 제 민낯을 다 드러내 줄 테니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했습니까? 크게 나누면 필리핀 사업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맞습니까? 바로 뭐냐면 개인 사업과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맞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보통 DTI에다가 우리가 접수를 하죠. 그렇죠? DTI는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라고 있습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내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법인 사업자인데 이 법인 사업자는 SEC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죠? 깊이 있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 대부분 다 뭘 합니까? 개인 사업자를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 개인 사업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법인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통 보면 한 5명 정도, 맞습니까? 5인 정도의 5인 정도의 그런 디렉토리라고 맞습니까? 디렉토리라는데, 이 디렉토리 뭐냐면 이사입니다, 이사. 5인 정도 이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은 필리핀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필리핀인들이고, 반드시 2인은 뭔데? 2인은 외국인들이 되는 경우죠. 그죠? 외국인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같은 디렉토 이사지만은, general manager라죠. 맞습니까? general manager라면, 그냥, 속이 말하는 사장? general manager 위에 CEO도 있죠. 그죠? CEO나 chairman이라 하게 돼가지고, chairman. CEO나 chairman, 이 CEO가 이게 뭔데? 이 CEO가 chief 맞습니까? executive, 그 다음 officer로 하는 뜻인데, chief, 최고의, executive, 그러니까 최고로 가장 이렇게 아주 회장, 우리나라 말하면 회장 정도 되겠죠, 맞습니까? chairman도 회장입니다. 일단, general manager 같은 보통, 일반 쫓겨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장을 말하기도 하죠. 그죠? 사장이나 또는 어떤 각 부서의 팀장이나 부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법인 사업을 냈을 때 CEO나 chairman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general manager 될 수 없고,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3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2명의 한국인들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법인을 많이 설립한다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죠, 그죠?
대개 보면 기본 자본금 20만 불이라니까 미국 달러로 말하면 20만 불, 즉 한 2억 정도 맞습니까? 2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0만 달러니까 오 마이 갓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 정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이면 필리핀에도 사업을 차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개인 사업자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이 개인 사업자인데, 뭐, 대개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서 어떤 보통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법인 사업 같은 경우가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매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죠? 소매업입니다, 소매업. 맞습니까? 소매업인데,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소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제가 알아본 것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지 맞습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필리핀에서 지금,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공부만 가르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필리핀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한 두 달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눈에 탁탁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캐쇼온 지역인데 캐존이라고 마닐라에 저 위에 있는데 UP 대학도 있죠, 그죠? UP 대학 다니는 학생들 둘이를 고용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돈 많이 썼습니다. 했습니까? 막 지프리 타고 다니면서 돈 아끼면서 쓰는데도 그래도 돈을 많이 썼죠, 그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다녀본 결과 어떤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해봐 드릴까 합니다. 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단 뭐 어쨌든 필리핀 사람이라는 개념 하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일 첫 번째 제가 한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오토바이 대리점입니다. 오토바이 대리점이죠, 그죠? 오토바이 대리점인데 일단 물론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모토바이크지 맞습니까? 모토바이크 샵이라죠, 맞습니까? 모토바이크. 우리나라 오토바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개념입니다. 오토바이라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라고? 모토바이크가 있습니까? 모토바이크 샵인데, 오토바이 대리점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유망한 사업이 아니겠나라는 제가 확신을 가졌었거든요. 아주 뭐, 보통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모토바이크 같은 경우는 주로 다 일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일제 부품인데, 일제를 써가지고 혼다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일제를 다 쓰는데, 아주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 즉, 다시 말하면 트라이시클 있죠, 그죠? 그 필리핀 가면 항상 대중이동교통수단에 있는데, 트라이시클 같은 경우들이 지금 오토바이에다가 옆에 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수리도 많이 하고, 부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카닉 같은 게 구하기도 참 쉽습니다. 메카닉이란 뭡니까? 메카닉이라면 그냥 뭐 수리공이죠, 맞습니까? 수리공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당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 10대 정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이렇게 가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특별하게 필요 없죠, 그죠? 공구만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마닐라의 그 지역 말고 조금 프로빈스한 그런 시골적인, 그죠? 시골 쪽으로 와 있으면 좀 내려가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오토바이 대리점이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목을 찾으러 많이 다니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시면서 일본에 한 번씩 들러가지고 거기서 중고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막 오토바이 부품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큰 컨테이너 같은 거 실어 와가지고 이렇게 중고 부품을 팍 풀쳐놓으면 그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오토바이 대리점입니다. 그렇습니까? 돈은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2,500만 원?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물론 아주 좋은 시설에다가 좋은 목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개의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 대리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한번 생각나면 제가 사업을 별도 떼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드웨어 샵입니다. 맞습니까? 하드웨어 샵인데, 하드웨어 샵이라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철물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철물점인데, 갑자기 웬 철물점이냐 하겠지만은,
필리핀 집들 보면, 시골 같은 데 보면 집이 좀 험합니다. 항상 필리핀 사람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집 같은 걸 수리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철물점인데, 이 철물점 같은 경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디비소리아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디비소리아 마켓이라고 있습니까? 마켓이라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광 오면 항상 많이 방문하는 시장인데, 어마무시하게, 필리핀에서 가장 큰 아마 시장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디비소리아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철물점, 기계 공구점, 막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기계 공구점, 맞습니까? 공구점인데 하루웨이 샵 같은 경우는 자리만 잘 잡으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프로빈셜이라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자리를 좀 넓은 지역이 있죠. 그죠?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옆에는 또 세멘트 만드는 게 있습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시멘트나 브릭, 저 뭡니까?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이런 거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드웨어 샵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되는 사업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시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하나를 정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시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오토바이 대리점.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 대략 얼마 정도 들 예상하면 되냐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드웨어 샵 같은 경우는 이 안에는 칩셋, 어드밴스하고 디파짓하고 다 걸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렇게 모터바이크 이렇게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좀 싸게 땡겨오고, 그 다음에 항상 한 2, 3, 알아봤을 때 보통 새 차라죠. 그죠? 새 차보다는 한 2, 3년 정도 떨어진 그런 차있죠. 그죠? 연식이 좀 됐지만은 일본에서 소비가 다 안 된 그런 새 오토바이를 가져가 팔면 힘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참 괜찮은가 봐요. 하루웨이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디비소리아 가면 없는 부품이 없습니다. 되게 수입이 손익 봤을 때 아마 디비소리아 하드웨어 샵 같은 디비소리아가 한번 한 40%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약 40% 정도의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라는 건 참 힘들죠, 맞습니까? 물론 이 40% 안에 이제 직원을 보내가지고 큰 어떤 트럭이나 이런 데가 물건을 잔뜩 실어와가지고 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있죠, 그죠? 아주 좀 고가 기계류 같은 거, 이렇게 전기톱이라든지 전기드릴 같은 경우, 필리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대리점 할 때는, 이렇게 인스톨먼트라죠, 그죠? 인스톨먼트가 뭐냐면 할부죠, 그죠? 할부하는데, 이게 얘들이,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를, 이렇게 얘들이 24개월 정도 할부를 산다든지, 36개월 정도 할부 샀을 때, 그 할부 이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인스톨먼트라고, 전부 다 할부로 다 하기 때문에, 할부 이자가, 인트리스트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한테 이렇게 외상 거래라는 자체가 크레딧 거래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보증을 이렇게 여러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갖다 한 몇 대 파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할부로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보다는 얘들은 주로 하는 게 선호하는 게 인스톨먼트 전문인데 할부를 좀 많이 이렇게 오토바이 대리점 사장은 할부를 좀 많이 이렇게 종용하고 이렇게 많이 권하듭니다. 했습니까? 이자가 어마무시합니다. 했습니까? 이게 거의 한 2달 연체됐을 때는 1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봤으니까 조금 그런 겁니다. 했습니까? 하여튼 오토바이 대리점 참 좋은 사업입니다. 했습니까? 하루웨이 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스토랑이죠, 맞습니까? 레스토랑인데, 식당 산업입니다. 식당, 맞습니까? 식당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저도 식당을 한번 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맞습니까? 말아먹었는데, 그는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도 좋은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인스톨된 아주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가게를 빌렸는데, 렌트비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지만은, 근데 필리핀 렌트비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렌트비가 되게 비쌉니다, 했습니까? 렌트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 렌트비가 비싼 대신에
인건비가 굉장히 싸죠, 맞습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식당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식자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이제 공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제가 식당을 할 때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했습니까? 고용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랄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 리조트에 이렇게 식당에 주방장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했었는데 하여튼 이 식당에 있는데 한국인 음식 있죠, 그죠? 특히 이 블랄로라고 들어봤습니까? 블랄로라고 있는데, 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개념은 소갈비 정도 개념이죠, 그죠? 블랄로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돼지국밥입니다, 맞습니까? 돼지국밥이고, 특히 한국인의 김치, 맞습니까? 이 김치에 대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식당을 하되 한국인과 그 다음에 필리핀 음식을 퓨전한, 알습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과 그 다음에 필리핀 음식을, 필리핀, 디쉬, 알습니까? 필리핀 음식을 잘 이렇게 퓨전하면 아주 엄청난 대박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알습니까? 식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잘 아시겠죠, 그죠? 목만 좋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은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식당에는 항상 점심시간 전에 줄 서가지고 막 꽉 차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저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잘 되었는데 이게 소위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즈니스 마인드 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십니까? 좀 게을르면 안 되죠. 그죠? 항상 같이 지키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죠. 아십니까? 식당 사업.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그로서리 샵입니다. groceries shop인데, grocery shop인데, 이게 조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좁게난 구멍가게 같은 게 샤리샤리 스토어라죠, 그지? 샤리샤리 스토어라는데, 이게 샤리샤리는 좁게난 구멍가게, 그냥 아주 좁게난 구멍가게인데, grocery shop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샵은 뭐냐면, 시장 안에, 마켓 안에, 시장 내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와 있습니까? 시장 내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시장이죠. 진짜 큰 마켓 같은 게 많거든요. 이렇게 프로빈셜 마켓 같은 데 보면 엄청 큽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있죠. 그죠? 엄청 그 시장 안에 공간을 얻어가지고, 잘하면 굉장히, 이게 수백 가지 있죠. 그죠? 수백 가지를 파는데, 이것도 역시 디비소리아 마켓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켓에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파는데, 이거 무시 못합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소자본으로 이렇게 가게를 하려고 하면은, 글로서리 샵 같은 경우 있죠. 한 두서너 개 있죠. 그죠? 한 개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감독만 잘하면, 정직한 사람, 이렇게 뽑아가 있죠. 그죠? 그렇게 사람 참 찾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이게 제법 크게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가게를 내면,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식당은 여러분 알다시피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면은 어떤 집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하니까 안에 또 이렇게 모든 시설을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게 되게 싸죠, 그죠?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비를 해가지고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값까지 한 40% 정도 쌀 겁니다, 아마. 싼데 그 식자재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식당도 근데 식사 가격은 이 로컬 상대로 할 것인지 한국 사람 상대로 할 것인지 정해야 되겠죠, 그죠?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의 올티가스나 맞습니까? 올티가스, 그지? 올티가스나 또는 마가티나 또는 말라떼, 그지? 말라떼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삽니다. 말라떼 있죠, 그죠? 조금 말라떼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할 경우는 이렇게 렌트비가 되게 비쌉니다. 이거 한국만큼이나 만만찮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시골로 벗어나면 까비떼 지역 알죠, 그죠? 까비떼도 한국 사람이 되게 많이 삽니다. 까비떼나 다스마리니아스 같이, 그지? 다스마리니아스는 신랑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따가이따에 가는 게, 따가이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이 가는 하이웨이 다 있습니다. 이게 따가이따이 하이웨이라는 것은 메인 로드지 맞습니까? 메인 로드, 즉 메인 로드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국도죠, 그지?
그 주도로를, between 그 빅시리스, 그지? 큰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큰 그 하이웨이인데, 하이웨이에 있는 메인 로드에 주로 이렇게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까빅대나 다스마리니아스나 신랑이나 따가이따 이런 지역에다가 아마 죄송합니다. 식당을 차리면 아마 그 식당 차리가 이렇게 선점만 잘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다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글로서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샵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면 아마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데 당장에 들어가는 돈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왜냐하면 잔잔한 물건들 있죠. 그죠? 뭐 커피라든지 막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거 파는데, 그죠? 막 이렇게 글로서리 샵이 걔가 이렇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필리핀 일반 글로리스리 스토어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금 그 시골지지만은 좀 번화한 그런 지역에다가 시장 내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시장 내에 어떤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대단위로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서리 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 시골보다 더 먼 험난한 시골에 있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싸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죠? 저도 글로서리 스토어 샵 했는데 역시 당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알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제대로 찝었거든요. 제대로 찝었는데 다 사기당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굳이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대리점, 하드웨어 샵,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죠? 그 다음에 글로서리 샵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같이 비슷한 개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저기 이따 컷 하시고.